그럼 이렇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실 때에는 이제 국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고 한국에 있는 재산만 신고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망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중에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전체 가족이 이민해서 살고 계시다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 이민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으로 시민권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일 수도 있고, 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상속을 받는 자녀가 한국에서 재산 기반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일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취업해서 살고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라를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 이슈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을 받는 자녀분이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 망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 세금의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인 망인이 한국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반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인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외에 있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국내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실 때에는 이제 국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고 한국에 있는 재산만 신고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 생활관계의 전반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일 때는 무조건 거주자,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세법에 나와 있는 숫자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자녀들 교육 목적으로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 쭉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요. 이 경우에 한국에서 출국할 때 재산 전체를 정리하고 나간 게 아니라 살던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경우가 있겠죠. 이때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세법상 거주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쭉 생활 전반을 이어오고 거주하셨기 때문에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국적이 한국이냐 미국이냐 시민권자가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한국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고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국내 재산만 해당이 되는지 국내외 모든 재산이 해당이 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상속 재산의 범위도 달라지지만 상속 공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 금액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의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10억 원을 공제받게 되고 상속세는 없게 되는 거죠. 반면 비거주자라면 이러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 공제 2억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에 있는 재산이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10억에서 공제금액 2억 원을 차감한 8억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8억에 30%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1억 8천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 공제 금액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에 해당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 아닌 9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고 기한을 좀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준 거죠. 다음으로 세율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상속세율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10%부터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상속 분할을 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자녀들 중에서 한 분이 비거주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에 그분이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달라지는지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 분할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인 거주자가 상속을 받던 한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던 세금은 똑같은 거죠.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해외에서 또 별도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미국에서 신고 의무나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에 포함돼야 할 수도 있고 또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명의를 이전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취득세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요. 상속세처럼 누진세율도 아닌 단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취득세가 별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동산 외의 금융재산은 명의 이전할 때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줘야 취득세 등 등기 이전을 하실 수 있어요. 공증받은 서류나 아포스티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특히 상속받는 자녀가 시민권자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는 자녀인 상속인이 기준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즉 피상속인인 망인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범위가 국내 재산인지 국내외 모든 재산인지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제 여부도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재산의 경우에는 국내 재산, 국외 재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지만 공제 역시 기본적으로 10억을 받으실 수 있고 공제 금액 역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비거주자인 경우에 기초공제로 2억밖에 공제는 못 받지만 대신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유불리가 다르실 수 있어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국적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